안녕하세요. 책의 정원에서의 카나리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위대한 독서의 힘입니다. 지은이 강건, 출판사 누림북스. 강건 작가는 체육과 출신에서 인문학 강사가 되었습니다. 강건 작가는 3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고 지식 빅뱅을 이루어 지적 능력이 최하위에서 최상위가 되는 혁명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 작가입니다. 주요 강연 주제는 독서의 힘, 인문학 독서의 힘, 운명을 바꾸는 꿈과 독서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독서로 세상과 소통하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라고 하였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행복이라는 말이다. 행복은 어디에서 나올까? 돈에서 나올까?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부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부자가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면 행복이 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행복이 권력에서 나올까? 권력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면 행복이 권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명예가 없는 사람이 행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명예가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명예가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면 행복이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행복이 돈과 권력과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인간관계가 1위를 차지한다. 손주를 키워본 할머니들이 손주를 키워보지 않은 할머니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손주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이다. 삶의 만족도는 인간관계가 좋을 때 높게 나타난다. 결국 행복은 인간관계가 좋아서 삶의 만족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행복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나오는 것이다. 행복은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외롭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행복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인데 곁에 사람이 없다면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있으면서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대화가 끊어진 사람이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대화가 없다면 어떨까? 자녀와 함께 사는데 대화가 끊어졌다면 어떨까? 친구가 있는데 대화가 끊어졌다면 어떨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동료들과 대화가 없다면 어떨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소통에 있다. 관계가 단절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불통이다. 행복은 소통에서 나오고 불행은 소통의 부재에서 나온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소통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이다. 독서가 소통의 힘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인 이유는 독서로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은 공감에서 나오고 공감은 세상을 보는 시야의 폭이 넓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시야가 좁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좁은 시야를 가지고서 대화를 나눈다. 자신의 좁은 시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자신의 좁은 시야로 이해되는 것들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서로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서로 폭이 좁은 상태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서로의 의견 차이만 느끼게 되고 만다.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시야의 폭을 넓혀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야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독서가 시야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독서를 하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재화할 수 있게 된다.
간접 경험들도 직접 경험 못지않게 시야의 폭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야의 폭이 넓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고집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인간관계에 서툴다. 어떤 사람과도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강하게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시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많다.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그 재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썩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천재적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썩히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독서는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책에 좋은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면 자신의 옹졸한 생각이 무너지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나도 고집불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았었다. 고정관념이 정말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과도 타협하지 않았고 타협할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독서에 입문하고서 책을 100권 가까이 읽었을 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서량이 계속 쌓이면서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자 나의 고정관념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책의 좋은 내용이 나의 머리에 입력되면서 철옹성 같았던 나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된 것이다. 1000권 넘게 읽은 지금은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있다. 나는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게 된 것이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듣기도 하였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대화를 나누니 진정한 소통이 될 리가 없었다. 그러나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의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각에서 이해를 하게 된 것이다. 독서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이다. 독서가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기 때문이다. 세상과 소통을 잘하게 해주는 것 중에서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워런 버핏도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독서를 통해서 좋은 생각들이 머리에 들어와야 고정관념이 깨지고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하라. 세상과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당신의 삶을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독서로 진짜 친구를 만나라.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지만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이다.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고독한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독감이 밀려올 때마다 사람을 찾지만 사람에게서는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거나 허탈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인생에서 진실하고 의리 있는 친구가 3명만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진실한 친구를 만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주위에 친구는 많지만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연기자 김보성 씨 때문에 요즘 의리가 대세이다. 의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의리를 지키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현 시대는 의리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기본이 무시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본적인 도리도 지키지 않고 사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다가오고 이익이 안 되면 떠나는 시대이다. 물론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정도를 넘어선 것이 문제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 부모 형제는 물론이고 친한 친구까지도 저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친구도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재임 중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성무용 시장은 천안시장을 삼선하고 물러났는데 천안시장에 당선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가 두 번째 도전에서 낙선하였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낙선했을 때였다.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왔었다. 그러나 두 번째 도전에서 낙선하자 발길을 돌렸고 그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러나 발길을 돌렸던 사람들이 천안시장에 당선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때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진실하고 의리 있는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 물론 진짜 친구는 좋을 때 좋은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 변하지 않고 함께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좋을 때도 함께하고 나쁠 때도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한마디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러나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진짜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생사고락을 함께할 친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진짜 친구를 알아보고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진짜 친구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다. 진정한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이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친구를 찾으려면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찾으면 된다. 생각이 같은 친구를 만나려면 독서를 해야 한다. 내 생각의 폭이 좁고 단편적이면 생각이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폭을 넓고 종합적으로 바꾸면 생각이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된다.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폭이 넓고 종합적인 사람이 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나의 작고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정신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생각의 폭이 넓고 종합적으로 바뀌면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함께할 수 있다. 독서를 해서 생각의 폭이 넓고 종합적인 사람은 대부분 진실하고 의리가 있다. 플라톤의 말처럼 모든 악은 무지와 욕심에서 나오지만 독서로 지식과 지혜가 커지면 점점 무지와 욕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논어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자신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이다. 진실하고 의리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진실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독서를 통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진실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진실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 진실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 지금 많이 외롭고 힘들다면 독서를 해야 한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말고 자신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자신 안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양식인 독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커지면 많은 것이 해결된다. 독서하라. 진짜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독서하라. 내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서로 세상을 지배하라.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힘이 센 사람이 리더가 될까?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될까? 리더는 많이 아는 사람이 된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인생의 지혜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인생의 지혜를 많이 알고 있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책을 2권 읽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책을 2권 읽은 사람이 한 권 읽은 사람보다 인생의 지혜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싶다면 독서를 해야 한다. 공동체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고 지혜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될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리더가 되고 싶으면 가장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 책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많이 알고 가장 많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리더가 될 수 있다. 나폴레옹은 독서로 프랑스의 황제가 된 사람이다. 나폴레옹은 놀랍게도 프랑스의 식민지 출신임에도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다. 나폴레옹의 고향은 코르시카 섬이다. 그 당시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던 곳이었다. 나폴레옹은 식민지 출신에서 프랑스의 황제가 된 불세출의 영웅이다. 이는 나폴레옹의 위대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폴레옹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독서의 힘이다. 그는 프랑스의 군사학교를 다닐 때 식민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심한 따돌림을 당했으며 같이 놀 친구 하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차별과 따돌림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냈다. 나폴레옹이 많은 차별과 조롱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독서의 힘이었다. 독서를 하면서 마음의 힘을 길렀고 그 힘으로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낸 것이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갈 때도 책을 수레에 싣고서 출정했다고 한다. 독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례이다. 나폴레옹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독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다. 나폴레옹은 모든 전략과 전술을 세울 때 독서를 통해 영감을 얻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식민지 출신이었던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가 되고 전 세계를 호령했던 것은 독서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출신에서 황제가 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세계를 지배할 만큼 뛰어난 전략가라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천황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를 점령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를 건설했다고 상상해보라.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의 지혜가 정말 위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에 일본의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전략과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3%로 매우 적지만 노벨상의 30%를 유대인이 받는다. 그리고 미국 유명대학교 학생의 25%가 유대인 학생이다. 세계는 미국의 지배를 받고 미국은 유대인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럼 미국의 핵심 브레인은 유대인이다. 나폴레옹이 식민지 출신임에도 두뇌의 힘으로 프랑스의 황제가 된 것처럼 유대인도 인구도 적고 국토도 작지만 두뇌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독서를 하면 된다. 자녀를 리더로 키우고 싶다면 독서 교육을 시작하면 된다. 독서를 통해서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많이 얻어서 대안을 많이 제시할 수 있게 되면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는 정직하다. 독서는 차별하지 않는다. 독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준다. 독서를 통해서 폭넓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아웃사이더로 살아왔다면 독서를 해야 한다. 그동안 항상 지시만 받고 살아왔다면 독서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신세 한탄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며 살 것인가? 지금부터 독서로 폭넓은 지식을 쌓아가라. 논어에 학문이 무르익으면 내가 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독서를 통해서 지식이 무르익으면 주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아보고 조언을 구하러 올 것이다. 조언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멘토이다. 멘토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리더가 된다는 것이다. 자신감을 부르는 성공자 독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성공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필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필수 요소 중 하나는 자신감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자신감으로 가득하다 못해 뜨겁게 불타오른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오직 성공한다는 신념으로 가득하다. 실패한다는 생각이 들어도 불타는 자신감으로 가볍게 극복해낸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감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교만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일 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별한 자신감인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신감을 자칫 자만심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감과 자만심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자신감은 준비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자만심은 준비된 것이 없는 허세뿐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감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무르익었을 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감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온다.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노하우가 많아서 여유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초보자들은 여유가 없고 항상 서두르는 경향이 많다. 초보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항상 당황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조바심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지켜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숙련된 사람인지 초보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조바심을 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어떤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지만 실패자들은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도 있다. 준비된 것은 전혀 없으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만심이다. 대부분의 자만심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생각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과 실제는 전혀 다르다. 어떤 일에 대한 경험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무모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간혹 무모하게 도전해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 자신감과 자만심을 구분해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오랜 경험과 연습에 의해서 준비된 것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안다. 무모한 자만심으로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경험을 쌓아서 진정한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 그 길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빠른 길이 된다. 지금 성공에 대한 목마름으로 서두르고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도전이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준비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도전하고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멈춰야 한다. 그래야 반복된 실패자의 삶에서 성공자의 삶으로 갈 수 있다. 진정한 자신감이 준비되면 성공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면 성공자 독서를 통해서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 실패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감 부족이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사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도전 정신도 없다. 도전 정신이 없으니 머뭇머뭇하다가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다. 가끔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지만 자신감이 부족해서 시련이 닥치면 쉽게 포기해버린다.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자신감이 없다면 지금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성공자 독서를 하라. 성공자 독서가 자신감을 선물할 것이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이다. 가장 큰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자신감이라고 할 만큼 두려움은 정말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살지만 대부분의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다. 실체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걱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걱정을 사서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걱정거리 중 96%는 쓸데없는 것이고 나머지 4%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두려움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은 경험이 없는 일을 할 때이다. 누구나 처음 도전하는 일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모든 첫 경험은 아프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험이 없는 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공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한 번도 성공한 적 없고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고 어떤 힘을 가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자신감 없이 매사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 경험은 정말 중요하다. 성공 경험은 크기와는 상관없다. 작은 성공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적이 없거나 처음 도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자 독서를 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모든 것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을 쌓아갈 수는 없다. 모든 것을 경험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대가도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 경험의 두려움도 성공자 독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결국 자신감은 마음의 문제이다. 마음이 강해지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한다. 성공자 독서를 통해서 마음이 강해지면 자신감도 강해진다. 지금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성공자 독서를 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그대가 성공자 독서를 통해서 자신감을 기를 수만 있다면 그대의 삶도 최고의 삶이 될 것이다. 성공자 독서를 지금 바로 시작하라. 그대의 삶이 위대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성공을 위한 상상을 시작하라. 성공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라. 성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 당신은 성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성공하고도 남을 위대한 사람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당신의 성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의 눈앞에 성공의 무대가 펼쳐져 있다. 그 무대에 올라 마음껏 세상을 향해 비상하라.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은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나는 상황과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 시간과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 성공할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실패할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 뿐이다. 그동안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멈추어야 한다. 원망의 오름을 그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며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자기의 신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나의 선택이 중요할 뿐이다. 지금부터 성공을 선택하면 된다. 지금부터 행복을 선택하면 된다. 지금부터 운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면 된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현재의 상황도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미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니까.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성공은 차별하지 않는다. 성공은 부자들에게만 가는 것도 아니요, 권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모든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성공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성공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 성공은 운명을 만들어 가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간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못났고 하찮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성공은 그 어떤 조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운명을 만들어 가겠다는 당신의 위대한 결심만을 볼 뿐이다. 지금부터 성공의 길을 선택하라.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동안 세상은 당신에게 온갖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해댔을 것이다. 그동안 세상은 당신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저주를 퍼부었을 것이다. 그동안 세상은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소리쳤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무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라.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동안 당신 안에 위대한 본성이 잠자고 있었을 뿐이다. 당신의 위대한 본성이 깨어날 시간이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위대성과 천재성이 깨어날 시간이다. 지금 당장 일어서라. 당신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람이다. 지금부터 성공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라. 지금부터 성공하기 위한 땀을 흘리라. 지금부터 성공하기 위한 당신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으며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당신의 땀을, 당신의 노력을 믿는다. 당신의 위대한 결심을 믿는다. 당신의 성공자 독서를 믿는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동안 포기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동안 절망감에 몸서리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라. 그동안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다면 지금부터 기뻐하라. 그동안 패배의 그림자에 갇혀 살았다면 지금부터 승리하라. 그동안 꿈이 꺾인 채 좌절의 세월을 보냈다면 지금부터 꿈의 나래를 활짝 펴라. 그동안 실패의 나날을 보냈다면 지금부터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의 꿈을 응원한다. 당신의 도전을 응원한다. 당신의 위대한 결심을 응원한다. 당신의 성공자 독서를 응원한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제 당신 차례이다. 당신이 시작할 차례이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라.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라.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의 성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과 기회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성공의 기회를 그들에게 양보할 것인가? 성공의 기회를 포기할 것인가? 성공의 기회를 놓칠 것인가? 당신의 손을 뻗어 움켜쥐어야 한다. 성공의 기회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신은 반드시 해낼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당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 자신 외에는. 당신을 믿으라. 당신 자신을 믿으라.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인문학 독서는 두뇌 패턴의 문제다. 독서는 어렵다. 인문학 독서는 더 어렵다. 독서가 어려운 이유는 두뇌 패턴의 문제이다. 독서가 어려운 것은 두뇌가 독서하는 두뇌가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두뇌가 독서와 친하지 않은 두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서가 쉬워지려면 두뇌가 독서하는 두뇌가 되어야 한다. 두뇌에 독서 세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독서 세포가 형성되면 독서가 쉬워지는 것이다. 두뇌의 패턴이 바뀐다는 것은 두뇌의 독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얻는 정보는 대부분 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뇌가 영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두뇌가 영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소리로 듣는 것과 글로 읽는 것보다 이해가 빠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은 생각할 필요 없이 이해가 되지만 귀로 듣거나 글로 읽는 것은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다. 두뇌가 영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쉽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나의 두뇌 패턴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다. 처음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방법만 터득하면 쉬워진다. 독서는 나의 두뇌와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어려운 것이다. 자녀들이 독서나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뇌가 영상화되어 있어서 공부를 하거나 독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기 전에 먼저 두뇌 패턴을 바꿔주어야 한다. 두뇌 패턴이 바뀌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다.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독서 습관을 잡아준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게 된 것은 두뇌 패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서가 공부를 잘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자녀의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공부보다 독서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뇌 패턴이 영상에서 문자로 바뀌어야 한다. 독서에 입문하고 처음부터 독서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뇌가 영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를 어려워한다. 영상화되어 있는 두뇌가 문자화로 바뀌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독서로 두뇌의 패턴을 바꿔주어야 하는 것이다. 영상화되어 있는 두뇌 패턴을 문자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뇌를 독서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두뇌를 문자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독서하면 결국 두뇌가 문자화로 바뀌게 된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두뇌는 영상화에서 문자화로 바뀌게 되어 있다. 목포에 사는 최선이라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45살까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책을 전혀 읽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것이다. 이 친구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성적표를 보다가 잠이 든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런 그가 2013년 11월에 운명을 바꾸는 꿈과 독서 이야기라는 나의 강연을 듣고 독서에 입문하게 되었다. 독서에 입문하고서 처음으로 읽은 책을 16일 만에 읽었다고 한다. 책을 전혀 읽지 않았던 친구라서 두뇌가 문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두뇌가 문자와 거리가 아주 먼 것을 난독증이라고 한다. 나중에 친구가 난독증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자신의 증상과 거의 일치하였다고 한다. 자녀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난독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재촉하지 말고 천천히 두뇌를 문자화 시켜가야 한다.
친구는 독서에 입문하고서 첫 번째 책을 다 읽는데 16일이나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독서를 하였다. 포기하지 않고 독서 습관을 잡아간 친구는 결국 독서 천재가 되어가는 중이다. 그는 독서에 입문한 지 1년 만에 500권의 책을 읽었다. 첫 번째 책을 읽는 데는 16일이 걸렸지만 지금은 하루에 2권의 책을 읽고 있다. 두뇌가 영상에서 문자화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는 현재 목포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다. 500권의 책이 그를 독서 모임의 리더로 성장하게 만든 것이다. 목포 공공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벌써 2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의 독서 열정이 회원들에게 전달되면서 많은 회원들이 독서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그 친구는 책을 전혀 읽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독서 전도사가 되었다. 인문학 독서가 어렵다고 해도 두뇌 패턴이 바뀌면 쉬워진다. 처음에 인문학 독서를 시작할 때는 문고판이 쉽고 간단한 책부터 읽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책부터 읽어서 두뇌 패턴이 인문학적으로 바뀌면 인문학이 쉬워지는 것이다. 두뇌 패턴을 인문학적으로 바꾸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해서 독서하면 두뇌는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다. 인문학 독서로 두뇌 패턴이 바뀌면 보통 사람도 천재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인문학의 저자들이 천재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뇌 패턴이 인문학적으로 바뀌면 천재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을 부으면 언젠가는 넘치게 되어 있다. 두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언젠가는 바뀌게 되어 있다. 독서는 정직하다.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인문학 독서로 두뇌 패턴의 변화를 시도하라. 당신의 삶도 천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사랑은 위대한 업적과 성취의 배경. 하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준다. 그래서 사랑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많다. 사랑으로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이룬 사람이 많다.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위대한 도전을 하게 된다. 위대한 도전을 하는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이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 중에도 사랑으로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남긴 사람이 많다. 대표적인 분은 이순신 장군이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대한민국의 영화가 상영된 이후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다. 명량이 큰 인기를 끈 이유는 영화의 작품성보다 이순신 장군의 인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대한민국에 남긴 정신은 위대하다. 이순신 장군도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삶을 살았다. 불타오르는 사랑의 정신으로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남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2번이나 백의종군하였다. 백의종군은 벼슬이나 직위 없이 군대를 따라 싸움터로 나간다는 뜻으로 장군의 신분에서 일반 사병으로 강등되는 것이다. 장군의 신분을 내려놓고 사병이 된다는 것은 장수들에게는 죽기보다도 더 싫은 치욕이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모든 수치와 모욕을 이겨냈다. 나라와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냈다. 그것은 애국과 애민정신으로 가득한 피 끓는 사랑이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수치와 모욕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컸기 때문이다. 장군이 백의종군 하게 된 이유는 임금인 선조에게 반역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은 도저히 이순신 장군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간책을 사용하였다. 임금과 장군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술책을 쓴 것이다.
그래서 거짓 정보를 흘려 선조를 흔들리게 하였다. 거짓 정보를 들은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포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이것이 일본의 강교한 술책임을 알고 출정하지 않았다. 이순신 장군은 출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출정하지 않았다. 출정하면 일본의 계책에 말려서 모든 장졸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출정하면 모두 죽겠지만 출정하지 않으면 나만 죽는다. 나는 반역자가 되어 죽지만 장졸은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출정하지 않았다. 자신은 죽더라도 장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가겠다는 이끌는 장군의 사랑이 있었다. 반대로 원규는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출정했다가 160척이 넘는 배와 조선 수군이 전멸당하게 만들었다. 원규는 배를 버리고 도망치다가 결국 일본군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장군은 백의종군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문을 당했다. 어명을 거역한 대역죄인의 신부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였다. 장군의 사랑은 무자비한 고문의 고통도 이겨냈다. 장군은 무자비한 고문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전선으로 향하였다. 정말 대단한 사랑이다. 내가 만약 이순신 장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 억울하게 대역죄인으로 몰리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 수많은 고문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 고문을 받은 후에 다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아들 회가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고향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잊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부담감 때문에 토사광난이 일어 밤새 10번이 넘도록 구토하였다. 장군도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과 부담감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배설이라는 장수가 도망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와 맞서 싸운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군은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명량해전에 출정하기 전에 장군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였다. 많은 장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 회가 어떻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내가 죽어야지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실제로 330척의 배 앞으로 돌진하였다. 다른 11척의 배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채로 장군이 탄 대장선만 적들과 맞서 싸운 것이다. 장군은 자신의 죽음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명량에서 장군은 회오리바람과 백성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장군의 사랑에 대한 하늘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다. 장군은 백성이 나를 끌어준 것이 천행인지 회오리가 몰아친 것이 천행인지 생각해 보거라 라고 하였다. 하늘이 자신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을 안 것이다.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사랑에 눈을 떠야 한다. 김구 선생도 사랑으로 위대한 삶을 산 분이다.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1911년 신민의 사건에 연루되면서 투옥되었다. 김구 선생은 투옥된 후 일본 순사들에게 모진 고문을 받았다. 밤새 고문을 받고 아침에 방으로 돌아온 후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한다. 김구 선생이 대성통곡하면서 운 것은 고문당한 것이 아파서가 아니었다. 억울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이 밤새 고문을 당하면서 일본 순사들을 지켜보니 일본 순사들은 자신에게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잠도 안 자고 밤새 고문을 하였다. 그런 일본 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자신은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도 밤을 새워가며 애를 써서 노력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억울하고 안타까워 울었다고 한다. 그때 김구 선생은 사랑의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김구 선생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결국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본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눈물을 흘린 것이다. 사랑이 부족해서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은 후로 사랑의 화신이 되었다. 김구 선생은 나라를 다시 찾으려면 일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랑이 자라서 대한민국에서 사랑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까지 된 것이다.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김구 선생은 중인의 신분이었다. 조선은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였다.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양반이나 귀족 출신이 아닌 중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구 선생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모든 반대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랑에 눈을 떠야 한다. 가장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가장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가장 높은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싶다면 가장 많은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대중을 사랑하면 된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싶으면 국민을 사랑하면 된다. 사랑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이 강한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쉬운 책과 끌리는 책부터 읽으라. 책은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까? 책은 쉬운 책부터 읽어야 한다. 처음에 독서에 입문해서 어려운 책부터 읽어서는 안 된다. 독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포기하고 나서 독서를 생각하면 어렵게만 느껴져 다시 도전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독서는 쉬운 책부터 읽어야 한다. 독서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쉽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독서에 입문하면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좋은 책을 읽어서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책은 다 좋은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은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책은 다 좋은 것이지만 어렵게 접근하기 때문에 독서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독서 습관을 잡아가야 한다. 독서는 쉬운 책과 끌리는 책부터 읽어야 한다. 쉬운 책은 자신의 수준보다 낮은 책을 말한다. 처음부터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책을 택하지 말고 자신의 수준에 맞거나 조금 낮은 책을 택해 독서를 하면 보다 쉽게 독서 습관을 잡아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독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서는 나의 수준에 맞춰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야 한다. 끌리는 책은 내가 읽고 싶어지는 책이다. 내가 읽고 싶어지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 음식을 먹어주어야 한다.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면 특정 음식이 먹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영양 결핍은 잘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몸에 좋다고 고기만 먹으면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독서도 나에게 필요한 독서가 있는 것이다.
읽고 싶은 책이 생기면 부담 갖지 말고 읽으면 된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 되지만 너무 어려운 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어려운 책을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읽고 싶은 책이 어려운 책일 경우 편하게 조금 읽어보다가 힘들면 읽지 않아도 된다. 독서 습관이 잡히고 지적 능력이 쌓이면 어려운 책도 술술 읽히는 때가 온다. 그때 읽으면 되기 때문에 독서 습관이 잡힐 때까지는 쉽고 재미있는 독서를 하는 것이 좋다. 독서력이 생기면 누구나 독서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들레 영토의 지승용 대표는 도서관에 처음 갔을 때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신문을 읽었다고 한다. 신문 전체를 전부 읽어나갔다고 한다. 처음에는 신문 읽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계속 읽다 보니 신문 읽는 시간이 점차 빨라졌다고 한다. 처음에 독서가 어려우면 신문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 신문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준다. 그리고 신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력이 없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승용 대표는 신문을 잘 읽게 된 후에는 여성 잡지를 읽었다고 한다. 잡지에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신문과 잡지를 읽으면서 독서 습관을 잡을 수 있었고 이후로 3년 동안 2,000권의 책을 읽고 민들레 영토를 훌륭하게 성장시켰다. 지승용 대표가 처음에 독서 습관을 잡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고 신문과 잡지를 읽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 그래서 독서도 어렵고 수준 있는 것만 읽으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절대로 의식할 필요가 없다. 독서를 하는 목적은 독립적 주체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독서의 입문에서도 독립적 주체로 독서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수준을 고려해서 독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독서는 쉽고 끌리는 책부터 읽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성공자 독서와 인문학 독서를 먼저 하는 것을 추천한다. 성공자 독서는 위인전과 자서전, 정기와 평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양 CEO에 대한 책과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이다. 독서에 입문하여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책은 성공자 독서이다. 성공자 독서를 위해서 성공자의 마인드를 얻게 되면 독서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공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자 독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성공자 독서는 마음이 강해지는 독서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기르는 독서이다. 성공자 독서로 마음이 강해진 다음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 독서가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강해진 사람에게는 수월한 것이 된다. 성공자 독서로 마음이 강해지고 독서 습관이 잡히면 인문학도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다. 처음부터 인문학 독서와 전공 독서 같은 책을 읽지 말고 성공자 독서를 먼저 하기를 추천한다. 인문학 독서와 전공 독서는 대부분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공자 독서로 독서 습관을 잡은 다음 인문학 독서와 전공 독서를 하는 것이 좋다. 성공자 독서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성공자 독서로 독서 습관을 잡아가면서 인문학 독서를 병행하면 된다. 처음에 성공자 독서는 한 권씩 읽어나가면 되지만 인문학 독서는 조금씩 읽어도 괜찮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인문학 독서가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인문학 독서는 처음부터 많이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한 장씩 읽어도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면 된다. 시간을 정할 때는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정하고 읽으면 된다. 10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두고서 읽어도 좋다. 하루에 10분씩 읽더라도 꾸준히 읽으면 두뇌 패턴을 인문학으로 바꿔갈 수 있다. 성공자 독서와 인문학 독서도 처음에는 쉽고 재미있는 책부터 읽어도 된다. 초등학생이 읽는 책부터 읽어도 된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당당하게 읽으면 된다.
쉽고 재미있는 책과 끌리는 책부터 읽어서 독서 습관을 잡은 다음 독서의 방향을 넓고 깊게 잡아 나가면 된다. 필사하면 영혼에 새겨진다. 독서를 많이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독서를 많이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은 독서의 임계점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독서량이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쌓여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기 때문이다. 물은 100도씨가 되어야 끓는다. 98도씨나 99도씨에서는 절대로 끓지 않는다. 독서의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멈추는 것은 물이 끓기도 전에 불을 끄는 것과 같다. 독서에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독서만 하기 때문이다. 독서는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독서 이후의 활동을 반드시 해야 독서에 성공할 수 있다. 독서 이후의 활동은 대표적으로 필사와 사색이 있다. 필사는 베껴쓰기를 하는 것이고 사색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독서한 후에 반드시 필사와 사색이 병행되어야 성장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서에 실패했었다면 자신의 독서 방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독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사를 해야 한다. 필사는 말 그대로 베껴쓰기를 하는 것이다. 필사는 전체 필사와 부분 필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체 필사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하는 방법이고 부분 필사는 자신이 읽은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필사하는 방법이다. 천재들은 책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전체 필사를 선호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한다. 천재들은 독서를 하면 천재적인 사상을 갖게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도 전체 필사를 했던 것이다. 부분 필사는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골라서 베껴쓰기를 하는 것이다. 전체 필사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필사 방법이다. 우리 선조 중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부분 필사를 선호했다. 부분 필사를 초서라고도 하는데 부분 필사한 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기도 했다. 많은 책에서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한 권으로 엮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많은 책을 읽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필사에는 전체 필사와 부분 필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책을 읽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필사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필사의 장점도 많다. 필사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필사하면 영혼에 새겨진다는 말이 있다. 필사하면 영혼에 새겨질 만큼 머리에 오래 기억된다는 말이다. 독서 후 활동으로 필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두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이다. 나도 처음에 독서할 때는 책의 밑줄을 칠 줄도 모르고 필사할 줄도 몰랐다. 처음에는 그냥 책을 읽기만 했는데 다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밑줄을 치기 시작했다. 독서량이 더 늘면서 감동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기고 밑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필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밑줄 치는 부분이 조금이라서 필사하는 양도 적었지만 점진적으로 밑줄 치는 양이 많아지면서 필사하는 양도 늘어나게 되었다. 나중에는 독서하는 시간보다 필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였다. 필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서 독서에 슬럼프를 겪기도 했다. 그래서 밑줄 친 것을 다 필사하지 않고 밑줄 친 것 중에서 선별하여 필사하기도 하였다. 나는 책에 밑줄을 치면서 나의 두뇌에 밑줄이 쳐지는 느낌을 받았고 필사를 하면서는 조각칼 같은 것으로 나의 두뇌에 새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밑줄을 치면서 두뇌에 밑줄이 쳐지고 필사를 하면서 두뇌에 새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필사하면 영혼에 새겨진다는 말을 실감하기도 하였다. 책에 밑줄을 치고 필사하는 것은 책이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독서 후 활동으로 밑줄을 치고 필사하는 것은 성장 독서를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이다. 필사를 하면 독서가 독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이 내 몸의 일부가 된다. 독서를 하고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사를 추천한다. 독서를 독서로 끝내지 않고 필사를 병행하면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필사는 책이 영혼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다. 필사하라, 당신의 두뇌에 책이 들어갈 것이다. 필사하라, 당신의 두뇌가 열리게 될 것이다. 독서하고 사색하고 실천하라. 독서의 종류는 취미 독서와 지식 독서 그리고 성장 독서가 있다고 하였다. 진정한 독서는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성장 독서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독서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책을 읽지만 책 읽은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도 책 읽은 사람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책이 정말 좋은 것인데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독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성장 독서가 이루어지면 책 읽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성장 독서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성장 독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독서의 임계점을 맞지 못했거나 독서 후 활동이 부족해서이다. 독서 후 활동은 필사와 사색이다. 필사하면 영혼에 새겨진다는 말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색도 마찬가지다. 사색도 성장 독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독서를 했지만 변하지 않았다면 사색을 시작해야 한다. 사색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을 얻고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독서가 독서로 끝나면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색이 필요한 것이다. 논어에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이토려진다는 말이 있다.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배움과 생각을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다. 배웠으면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고 배우지 않고 생각만 하면 헛된 망상에 빠져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움과 사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독서와 사색도 함께 해야 된다. 책을 읽어 새롭게 알게 된 것과 감동이 되는 것을 사색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하다 보면 무릎을 칠 정도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한다. 깨달은 것들을 실천하면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겠지만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깨달음들을 얻겠지만 독서와 사색이 깊어질수록 깨달음도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깨달음이 깊어지면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깨달음이 아주 깊은 곳까지 이른 사람들일 뿐이다. 사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사색도 결코 쉽지는 않다. 쉽지 않은 사색을 어떻게 하면 될까?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생각할 때이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다.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에게 생각하는 힘이 없다면 짐승에게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힘으로는 사자나 호랑이를 이길 수 없다. 소나 곰도 이길 수 없다.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코끼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이 짐승보다 힘은 부족하지만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짐승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생각하는 힘이 없다면 짐승처럼 욕구를 따라 살게 된다. 만약에 사람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힘이 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짐승들은 생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이다. 책을 읽는 이유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 책을 읽고 짐승처럼 욕망을 따라서 사는 길을 버리고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사색을 해야 한다. 사색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색은 쉽지 않다.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사색의 힘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색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사색을 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색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사색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정말 낯설고 어렵지만 계속해보면 익숙해진다. 사색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익숙해진다.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차츰 익숙해지게 되어 있다. 사색만 하면 어렵지만 독서를 통해서 사색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 안에서 사색을 하게 되어서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사상들을 받아들이면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색할 수 있다. 내 생각의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사상을 사색하는 것이라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할 수 있게 된다. 사색도 꾸준히 노력하면 하게 된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하기가 쉽지 않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색에 도전하면 가능하게 된다. 내가 사색하는 방법은 책을 읽고 그 뜻을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사색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책을 읽고 이것은 무슨 뜻일까? 저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하는 것이다. 책을 읽고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황홀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황홀한 기쁨과 함께 깨달음의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재적인 사람들도 이런 황홀한 기쁨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색을 했던 것이다. 독서하면서 지적인 황홀감을 느끼려면 반드시 사색이 동반되어야 한다. 독서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독서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겸손하게 실천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정은의 서의 카나리아입니다. 오늘